챕터 6 이혼의 현실 압박. 병원 회복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인형처럼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진아. 지훈이 침대 옆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물 좀 마실래? 지훈이 침대 옆 테이블에서 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물이 출렁거렸습니다. 수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지훈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두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내가 미안해. 내 잘못이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관자놀이를 타고 베개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수진아, 울지 마. 제발. 지훈이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수진이 손을 확 움츠렸습니다. 이불 속으로 손을 숨겼습니다. 손 대지 마.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 빠진 풍선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나 혼자 있고 싶어. 수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눈을 감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혜경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뒤이어 태준도 들어왔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수진아. 혜경이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수진이 눈을 떴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윤서방은 나가 있게. 혜경이 지훈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장모님, 나가 있으라고. 저는 수진이가. 지금 당장 나가. 혜경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이 움찔했습니다. 사돈도 같이 나가 계시죠? 혜경이 태준을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을 쳐다보았습니다. 나가자. 아버지. 나가.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진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훈을 보지 않았습니다. 지훈과 태준이 회복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혜경이 침대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진아. 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갑게 굳어있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 왔어. 어머니. 수진이 눈을 떴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응, 엄마 여기 있어. 혜경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체 왜요? 왜 우리 아기가 죽어야 했어요? 다 지나갈 거야. 지나가지 않아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목이 쉰 소리였습니다. 아기가 죽었어요. 우리 아기가 죽었다고요. 수진이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이불이 구겨졌습니다. 우리 아기, 우리 아기. 수진이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알아. 엄마도 알아. 혜경이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의 머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엄마도 아파. 정말 아파. 혜경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자. 혜경이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코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지훈이랑 헤어져. 뭐라고요? 수진이 혜경의 품에서 벗어났습니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어. 너도 지훈이도. 싫어요. 수진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전 지훈이 없으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수진아. 혜경이 수진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지 않아. 너 지금 아기 잃었잖아. 그게 제 잘못이에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혜경의 손을 확 뿌리쳤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제가요?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럼 왜 저한테 이래요? 왜요? 수진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진정이 돼요? 제 아기가 죽었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수진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가 너 이렇게 만든 거야. 혜경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 이렇게 만든 거라고.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잘못이야. 혜경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전부 다 우리 잘못이야. 우리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혜경이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가득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엄마 말 들어. 응? 싫어요. 전 지훈이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혜경이 수진의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너 죽어. 지훈이도 죽고. 그래도 괜찮아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전 지훈이랑 같이 죽을 거예요. 정신 차려. 혜경이 수진의 뺨을 탁 때렸습니다. 따끔한 소리가 회복실에 울렸습니다. 수진이 뺨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미안해. 혜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하지만 정신 좀 차려. 저 때문에 때리시는 거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널 살리려고 그래. 전 안 살고 싶어요. 수진이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벽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냥 죽고 싶어요. 우리 아기처럼요. 수진아. 혜경이 수진의 어깨를 잡고 돌렸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왜요? 사실인데요. 수진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눈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저 이제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아기도 없고 남편도 곧 없어질 거고.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자는 거야. 싫어요. 전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수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혜경은 한참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돌아보았습니다.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결정해. 문이 열렸습니다. 혜경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은 홀로 남았습니다.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베개에 스며들었습니다. 복도. 지훈과 태준이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네.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잘못이지. 태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제대로 봤어야 했는데 20년 동안
아버지도 몰랐잖아요. 그게 변명이 되냐? 태준이 손을 내렸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야. 너를 지켜줬어야 했어. 아버지. 근데 못 지켰어. 내 인생을 망쳤어. 태준이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에서 연락 왔지? 태준이 물었습니다. 네. 뭐래? 휴가 쓰래요. 당분간. 그것뿐이냐? 지훈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승진물 건너갔지? 네. 프로젝트도 다 빼앗겼고? 네. 태준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혼해라. 뭐라고요? 지훈이 고개를 확 들었습니다. 이혼하라고. 그게 답이다. 아버지, 저는 수진이를 사랑하지. 알아. 태준이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밥 먹고 사냐? 너 지금 회사에서 어떻게 보는지 알아? 알아요. 골칫거리야. 빨리 처리해야 할 골칫거리. 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수진이도 마찬가지야. 친정에서 엄청난 압박 받을 거다. 그래도가 어디 있어.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쳐다보았습니다. 태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현실을 봐. 너희 둘이 함께 있으면 둘 다 죽어.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같은 시각 법무법인 사무실. 태준의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김 변호사입니다. 저 윤태준입니다. 아,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혼 서류 준비해 주세요. 네. 제 아내와 이혼하려고 합니다.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소한으로. 위자료도 없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 심리상담센터. 수지는 상담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티슈를 쥐고 있었습니다. 티슈가 젖어 있었습니다. 구겨져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상담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수진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남편분이랑은 어때요? 집에 안 가요. 친정에 있어요. 왜 친정에 계세요? 수진이 티슈를 손으로 비틀었습니다. 티슈가 더 구겨졌습니다. 가족들이 오래요. 집에 들어가지 말래요. 가족들이 남편분과 헤어지라고 하시나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본인 생각은 어때요? 상담사가 티슈 상자를 밀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수진이 새 티슈를 꺼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랑은 하는데, 하지만요, 버틸 수가 없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악몽을 꿔요. 아기가 나와요. 우는 아기가요. 힘드시겠어요. 제가 약해서 그런가 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겨내는데. 수진이 티슈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약한 게 아니에요. 상담사가 수진에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누구라도 힘들어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수진이 상담사를 쳐다보았습니다. 눈이 간절했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상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본인이 선택하셔야죠. 선택이요? 네,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수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편하고 싶어요.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같은 시각 지훈의 회사. 지훈은 부장에게 불려갔습니다. 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지훈이 들어갔습니다. 부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앉아. 지훈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부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훈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봤어? 이게 뭔데요? 지훈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개인 신상 리스크 보고서야. 지훈이 첫 장을 펼쳤습니다. 가족관계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빨간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경고 표시가 여기저기 찍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것까지 조사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하지. 부장이 펜으로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장인어른 스캔들이 터졌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지.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요. 잘못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부장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여기 봐. 승진 가능성 평가 나왔어. 지훈이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D등급. 지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래, D등급. 당분간 주요 업무 배치 불가. 이게 무슨... 지훈이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서류가 흩어졌습니다. 3년 동안 제가 뭘 했는데요? 밤새워 일하고 주말도 없이 일했어요. 알아, 지훈 씨. 하지만 뭡니까? 지훈이 의자를 확 밀치고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쾅 소리가 났습니다. 제 잘못도 아닌데 왜 제가 이래야 해요? 왜요? 진정해, 지훈 씨. 진정이 돼요? 회사가 저를 버렸는데요. 지훈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탁 소리가 울렸습니다. 부장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앉아. 얘기하자. 무슨 얘기요? 방법이 있어. 지훈이 멈췄습니다. 부장을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방법? 이혼해.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하면 회사에서 다시 봐줄 수도 있어.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미친 소리 아니야. 현실이야.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 지훈 씨 상황에서 최선은 이혼이야. 전 아내를 사랑해요. 사랑으로 밥 먹고 살 수 있어? 부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현실을 봐. 지금 회사에서 지훈 씨 어떻게 보는지 알아? 골칫거리야. 빨리 처리해야 할 골칫거리. 지훈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주르륵 미끄러져 내려앉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이혼해. 그게 답이야. 이혼하면 회사에서 다시 봐준다는 보장이라도 있어요? 보장은 없어.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 부장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빨리 결정해. 시간이 없어. 며칠 후 외곽 단독주택. 서정은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옷가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책 몇 권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지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서정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계속 울렸습니다. 서정은 휴대폰을 침대에 던졌습니다. 신호음이 끊어졌습니다. 곧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지훈이에요. 한 번만 만나요. 제발이요. 서정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문자를 읽었습니다. 눈물이 화면에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밤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정은 창가에 섰습니다. 유리창에 빗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정의 눈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서정은 이마를 창문에 기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수진의 친정. 수진은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수진은 휴대폰을 쳐다보았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누르지 못했습니다. 신호음이 끊어졌습니다. 수진은 휴대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휴대폰 화면 위로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날 밤 병원. 도훈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뺨이 쑥 들어가 있었습니다. 혜경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약 먹었어요? 혜경이 침대 옆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먹었어. 도훈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일 퇴원할 거예요. 어디로? 제가 알아서 할게요. 도훈이 눈을 감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혜경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다음 주에 접수돼요. 알았어. 수진이는 해외로 나갈 거예요. 도훈이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혜경을 쳐다보았습니다. 해외로? 네, 연구소 자리 알아봤어요. 프랑스요. 언제? 다음 달이요. 도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좋겠네. 당신도 이제 포기해요. 혜경이 도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전부 다. 혜경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수진이 아기 죽은 것도 당신 때문이에요. 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우리 손주 죽인 거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혜경이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도훈은 홀로 남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귀로 흘러 베개에 스며들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쉴 새 없이 내리는 빗소리였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끝없이 길었습니다. 3화가 끝이 났습니다. 4화를 클릭해 주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